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잔치와 왕후 와스디의 회의 이런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잔치 그리고 왕후 와스디의 회의가 1장 내용으로 적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 사건이 사실 굉장히 사소한 일이고 그냥 부부간의 일이고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침소 봉대예요? 붕대예요? 붕대? 예, 침소 봉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늘려서 뭐 전국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역에 그냥 다 미치는 그러한 법률로 만들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어요. 침소 봉대예요? 그게 자꾸 헷갈려서 침소 봉대인지 침소 봉대인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요만한 일 가지고 이만하게 부풀려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데 사실 왕후 와스디는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 이 왕이 뭐 이렇게 나중에 에스더를 이렇게 뽑을 때 한 3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뽑았는데 그때 왕이 후회를 하고 있었었는데 괜히 그냥 왕비를 폐했나 이런 마음 보니까 이 신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만약에 왕후 와스디가 복귀하게 되면 자기 다 죽은 목숨 안 밀겠어요. 그래서 얼른 눈치채고 다시 좋은 사람 뽑아야 됩니다 하고 이제 뽑을 때 이제 에스더가 뽑혔는데 그 에스더가 시작되는 이 에스더의 이 기록물이 저자는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짓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처리했고 또 이 사건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자세하게 아는 자는 모르드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래서 모르드게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식적인 것은 미상이에요. 누가 졌는지 몰라요.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스더가 있어지는 그런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 뭐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 하는 왕인데 그 왕의 아버지가 다니엘이 있었던 그 왕 이름 뭐죠? 다리오. 자꾸 까먹어서. 다리오 왕인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랑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왕 다리오는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 때에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그리스 주변에 있는 섬들까지 다 정복했는데 그리스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죽고 그 아들 아하수에로가 집권을 하면서 그리스 원정을 가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도의 장군들 아주 중요한 그런 총독이라든지 총독 위에 광부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또 이렇게 있는 그런 관료들을 불러가지고 차라리 순서대로 한꺼번에 다 부르기 어려우니까 127도나 되니까 그리고 20관구에다가 127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죠. 한 번에 다 부를 수 없으니까 순서대로 차례차례 불러서 이제 연회를 베풀면서 작전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6개월이나 걸렸다는 거죠. 180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굉장한 오랜 시간이죠. 그만큼 또 이 연회를 베풀고 잔치 베푸는 것은 나라가 이만큼 크고 위험이 있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과시욕도 있고 또 장군들 불러서 또 또 총독들, 광부 책임자들 불러서 이렇게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를 정복할 수 있을까, 언제 갈까, 이것을 이렇게
토론하는 회의도 하고 그런 목적에서 이 잔치를 이렇게 오랫동안 베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다 베풀고 나서 또 아쉬움이 남아서 수상궁은 겨울궁이라고 하기도 하고 봄과 겨울에 머물러 있는 곳인데 그 막베다궁 또 바빌론궁 또 수상궁 있는데 그 세 궁보다 가장 크고 웅장하고 위험이 있는 곳이 수상궁이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 수상궁에서 이렇게 잔치를 7일 동안 베풀면서 그 7일 동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 취한 술김에 한 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집권을 하고 또 준비를 해가지고 그 그리스 원정을 가지만은 3차, 4차 해가지고 결국 다 실패하고 돌아와.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상심되고 또 허전하고 또 아무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그때 에스더를 이렇게 뽑게 됐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성격이 좀 포악하고 변덕이 심하다 그래요. 변덕이 심하고 좀 포악하고 한 그러한 계통의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눈치를 많이 살피죠. 자기 유리한 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면서도 눈치를 살피고 또 왕을 자꾸 이제 부추겨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이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그래서 그 규모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죠. 2절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3절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래서 127도나 되는 그러한 도의 총독들, 장군들, 각 관료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해서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불러서 이렇게 연회를 하고 작전 회의를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8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또 또 연회를 하고 하는 이 이유는 굉장히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는 거죠. 그러한 의도도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혁혁하게 또 대단하게 나라를 세웠다. 그만한 권력이 있고 절대 권력을 거의 절대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갖췄다라고 이제 과시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실력이 있고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과시를 잘 안 하죠. 자기가 조금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쇼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꾸미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도 정치적인 기반이 그렇게 튼튼한 사람이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어쩌면 보면 사소한 일인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일 가지고 또 이렇게 왕을 폐위하고 그냥 그것을 나라 전체 일로 여겨가지고 또 이렇게 완전히 법까지 바꾸는 이러한 모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해서 이날이 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연애 끝냈어. 그것도 굉장히 길고 참 대단한 비용이 들 텐데 그거 다 하고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수상에 있는 사람들
뭐 도성에 있는 대소민을 위하여 그래서 뭐 큰 자, 작은 자, 뭐 서민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게 덕이 많다라는 것을 내 보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또 다시 이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그 후원들이 정말로 휘황찬란하게 보석으로 꾸미고 각종 뭐 이렇게 그 배줄로 이렇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옹고리에 메고 또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해서 뭐 그 후원들이 뭐 아주 호화롭고 각종 보석으로 다 깔아놓고 또 이게 배실도 할 때 가장 뭐 고급스러운 그런 그 배실로 이렇게 다 매가지고 휘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렇게 휘황하고 휘황찬란하게 이게 얼마나 경제력이 대단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부하고 부강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자네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래서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데 자네 식양이 각기 다 다르다는 얘기는 이게 한 곳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복해가지고 각 그 나라에서 탈취해온 유다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뭐 귀하게 쓰던 금자들 다 가져와가지고 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모양이 다 다르고 같은 금잔인데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아주 뭐 흥청망청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면 그래서 술 무한대로 그냥 계속 갖고 와 해가지고 엄청 많은 술을 이렇게 공급하도록 해가지고 마시는데 뭐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8절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해서 마시는데 제약을 두지 마.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근데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억지로 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아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그 술 문화가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술을 이렇게 마시고 할 때는 이 여성들이 참여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 전통도 있고 그리고 한국 술 문화하고 좀 다른데 한국에는 무조건 억지로 막 먹이죠. 그런 문화가 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좋지 못하다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뭐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페르시아는 이때도 억지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대신에 먹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과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인들은 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질문을 종종 사람들이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먹어도 되고 먹어도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니고 뭐 술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이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한국 교회 기독교인은 술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하면은 좀 말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선교사들 들어와 볼 때 이 술, 담배 또 이게 축차업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일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도 않고 일도 안 돼.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금기로 정했어요. 이게 한국 교회 내려오는 좋은 전통이죠. 근데 지금 뭐 요즘 뭐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담배 안 핍니다. 이런 얘기하면 웃는다는 거지. 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축첩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두 사람 뭐래 기독교 아니라도 다 축첩하는 것 다 그건 나쁜 걸로 하고 다 안 하는데 담배도 마찬가지네. 점점점 이게 금연해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술도 비슷하게 이게 만들어 가는데 이게 뭐 종교적인 성격을 띠냐 안 띠냐를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떠냐 안 떠나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이제
뭐 술을 이제 조금 절제하고 담배도 끊고 금연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죄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가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체계적으로도 뭐 금연 금주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포도주의이기도 하고 하는데 자꾸 이제 말이 좀 자꾸 딴 데로 센 것입니다만은 한때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석잔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석잔식 할 때 그거는 그쪽 문화다.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인데 한국은 그 떡과 막걸리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별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떡이 아니라 밥과 숭늉으로 해야지. 왜냐하면은 그쪽 지역에서는 그 포도주는 음료로 마시는 우리나라 밥 먹으면 국 먹듯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목이 이렇게 마르니까 이렇게 딱딱한 빵 먹으면은 뭐 물 종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밥 먹을 때 맨날 막걸리 먹나? 안 먹잖아. 맨날 떡 먹나? 안 그러잖아요. 밥 먹고 국 먹고 아니면 근데 이제 숭늉 끓여서 먹고 하잖아요. 그럼 밥하고 숭늉하고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문화에 맞다 이렇게 하는데 막걸리를 먹고 싶었나 봐. 그 사람은 막걸리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 말이 잘 안 되고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말이 많이 샜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페르시아에서는 그 술 먹고 할 때는 여성들이 이게 참여 못하게 한다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런 전례가 있다고 그래. 뭐 주석책에 나왔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연구는 안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7일 동안 이제 부어라 마시라 하고 엄청 먹었다는 거죠. 엄청 먹고 나니까 이게 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9절 왕후 와스디도 아우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래서 남자들만 술 먹고 여성 부인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와스디가 왕후의 주의를 또 해서 왕후의 그 책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 고관들의 부인들을 데리고 같이 또 다른 부녀들을 위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뭐 왕으로서의 당연히 잘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후도 굉장히 바쁜데 10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그래서 7명이라는 얘기도 이제 뭐 7, 7이 자꾸 나오는데 거의 뭐 완전 술하고 얘기하고 아주 확실한 왕의 의도란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7명을 보냈다는 얘기는 왕이 그만큼 간절히 바란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내시들을 보내가지고 그 왕후 와스디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났던 얘기는 술김에 했다는 얘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제정신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북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해서 왕후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 왕이 볼 때 이뻤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뻤는데 이 왕이 나라의 그 규모라든지 뭐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과시를 하고 있잖아요. 과시를 하고 또 자기의 그 왕권이 뭐 거의 절대적으로 굉장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다 과시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또 한 가지 자기 왕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왕후 에스디가 거절을 하죠.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에 불붙는 듯 하더라 해서
왕이 명령을 했고 7명이나 보내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왕이 원한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의미를 보내가지고 보냈는데 왕후가 안 왔어. 그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기록이 없었어.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추측을 하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추측은 그 조금 이렇게 민망한데, 이게 왕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고, 거기서부터 기분 나쁜데, 이게 그 옷 모양이 뭐냐면 왕관만 쓰고 나머지는 속이 혼이 다 비치는 그런 옷만 살짝 거쳐가지고 나타나라는 얘기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나체로 와서 뭐 이렇게 보이라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자기의 왕비가 얼마나 이쁜 것인지. 그래서 어떤 왕은 그 신하한테 데려와가지고 보였는데, 결국 그 신하가 그 왕비하고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왕 죽여버리고,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권력 차지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와스티는 지금 네가 부녀들하고 잔치하고 이거 바쁜데, 나를 구경거리로 삼는다 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라 하려면 더 이렇게 민망하고, 아니 그거는 그 부부 사이의 은밀한 모습인데, 왕에게만 보여야 할 부분인데 왜 온 사방에 다 자기 구경거리로 완전히 그 뭐야 작품 전시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욕을 주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 간다고 거절을 했다는 거죠. 아주 뭐 가벼운 마음으로 거절했다는 거죠. 근데 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수에로 왕이 정치적인 기반이 너무 약해서 왕비도 뭐 좀 왕을 좀 쉽게 생각한 모습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뭐 정확한 것은 모르죠. 왜 거절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거절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부부 사이의 문제인데 부부 사이에서 가져 끝나고 가지고 아유 왜 좀 나오지 왜 안 나왔어, 그냥 그 옷을 제대로 입고 이렇게 왕비의 위엄을 갖춰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인사라도 하지,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뭐 그렇게 부탁했다 하더라도. 근데 거기서 어떻게 단박하게 거절하느냐 하고 거기서 끝내버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왕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완전히 일을 확대해가지고 이 법률가를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조언하는 모사들 이렇게 다 불러서 잘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고 국가적인 법률 문제로 이제 확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14절 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펴, 이게 왕에게 눈치를 많이 살핀다는 거죠. 아 이게 왕이 이거 엄청 분하고 있구나. 이거 아이고 왕이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없애고 그냥 없었던 일 하고 그냥 왕비하고 어떻게 잘 지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자기 목탈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였다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이 지금 왕비에게 엄청 분노했는데 왕비를 와서 폐위시켜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피면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방백국 기르가스나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미르마스 마르스나와 제가 잘 안 보여서 멍간이라 해서 또 이거 7사람들 불러서 그 방백들 아주 지도자급이죠.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의논을 하는 거예요. 왕후 에스디가 내지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줬지 아니하니 그래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꼬. 이건 이제 법률 문제로 확대시켜가지고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니까 이 방백들도 이제 눈치를 봐야죠. 그래가지고 머무간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왕에게 아부를 떠는 겁니다.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와 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북백성에게 잘못을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거는 왕알표만 잘못한 게 아니라 온 메데와 파사 전국에 대해서 나라의 역적화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해도 너무 하는 거죠.
엄청나게 일을 그냥 확대를 하는 거예요.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확대시켜가지고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들은 뭐 엄청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서 뭐 문제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들하고 조금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은 좀 하나 티끌 하나 끌고 와가지고 어떤 데는 뭐 아예 있지도 않는 거 억지로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특검을 해야 되네 뭐 해야 되네 이렇게 졸라대는 그 사람들 모습하고 이게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 페르시아 메대 뭐 연합했기 때문에 전국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거는 역적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너무 심하죠. 그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17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소문나면은 모든 여자들이 다 남편을 무시할 거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미리 자기들 혼자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해서 그렇게 되면 완전히 뭐 소요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부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남편들 다 무시하고 완전히 부인 세상들이 다 될 겁니다. 아니 그거 그랬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일을 확대 크게 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얘기 만들어가지고 없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확정 편향 뭐 이런 표현도 누가 쓰던데 굉장히 편향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왕후 와스디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사실 왕후 와스디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거 조금 지혜롭지 못하게 대답했다가 완전히 역적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9절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이제 절대 바꾸지 못하게끔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해서 더 좋은 사람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21절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고한의 말대로 행하여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으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남편이 주관하고 언어도 남편이 쓰는 언어로 다 바꿔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권력의 암투가 있고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왕후 와스티의 어떤 정적과처럼 여기고 그 배경이 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을 쳐내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이 왕후 와스티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각한 일도 아니고 나도 바쁘고 내가 또 구경거리로 그렇게 전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국가 법률 문제고 국가 전체 문제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로 비화돼서 결국 폐기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 세상 이런 참 너무나 이렇게 우스운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이 에스더 자체가 물론 사실이지만은 이 전개해가는 그러한 그 모습은 이게 소설을 전개해가는 그러한 과정하고 똑같아요.
뭐 발단이 있고 시작이 있고 발단이 있고 절정이 있고 뭐 결론이 있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해가는데 이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냥 밑작업, 밑돌을 까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데 그 역사를 활용해 가지고 그 역사에 그 운행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해 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지명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와. 그래서 이게 성경으로 해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이렇게 논란까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기초 저변에는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 와스디를 폐위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 정치 알력이고 정치 권력이 싸움이고 서로 그냥 깎아내려가지고 몰락시키고 이런 과정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일을 해 가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 가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주인공이 에스더고 또 모르드게고 또 아수에로 왕이고 또 하만이고 이런 사람들이 중심되어서 나오지만은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유대인들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밑돌을 까는 밑작업을 다 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고 그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보내주시고